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플러스 오늘 진행을 맡은 경민정입니다. 정치 고수를 모시고 한국 정치판을 더욱더 심도 있게 해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단아한 목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욱더 매력이 있고 같은 여성으로서도 존경심을 갖게 만들었던 것은 단단한 그녀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도 참 좋아하고 여러분도 너무 사랑하는 분이죠. 우리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주영입니다. 너무 좋아요. 인트로가 손이 막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따뜻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느껴지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떻게 오늘 저희가 좀 비슷한 종류의 스카프를 하고 왔어요. 맞아요. 미리 네. 맞춘 것도 아닌데 네.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잖아요. 서로 보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 이주영 의원님이 겉에 굉장히 예쁜 재킷을 입고 오셨는데요. 저랑 비슷하게 스카프를 하고 왔으니까 이거 벗으면 더 비슷해지겠지 하고 옆에 딱 그걸 벗어버리신 거예요. 좀 비슷하게 방금 그래서 잘 더 어울리나요? 반했어요. 영광입니다. 저도 황현희 씨가 주로 닭간다 플러스 진행을 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우리 의원님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질문지에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봤어요. 의원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살살 풀어보도록 할게요. 소아응급의학과 의사 출신이셨잖아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이 되셔서 당당하게 저희 당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계 입문을 어떻게 받고 여기에 오셨는지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이게 참 정계 입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정계 입문을 제안받았다고 하면 사실 그건 개혁신당이 아니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처음 받았던 질문은 정치 한번 해볼 생각 없냐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이 좀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고사를 했지만 제가 진짜로 정치에 내가 뭔가 참여를 해야겠다 혹은 이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또 결심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받았던 질문이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 근데 이 이야기는 너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명분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혁신당은 뭔가 제가 결심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당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결심이었고 네. 지금은 뭐랄까 확신이랄까? 음. 왜냐하면 그때의 저의 생각이나 지금의 저의 생각이 비슷하게 가요. 그리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넓어지거나 깊어졌을 수는 있겠다. 네. 다만 왜곡되거나 예. 우리가 정치로서 생각하는 것대로 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기획을 한다던가 네. 뭔가를 일부러 만든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지금은 이 입문을 하게 된 그리고 그 결심을 하게 해준 개혁신당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기획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마음속에서 젖어서 올라오는 네. 그런 말과 행동이기에 항상 일관성이 있고 또 그렇죠. 진솔하게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윤한덕상을 수상하셨어요. 이름이 네. 굉장히 고풍스러운데 어떤 상인가요? 윤한덕상은 윤한덕 센터장님의 이름을 네. 딴 상이에요. 윤한덕 센터장님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일을 하시던 그 센터장님이셨고 예. 계속 응급의료의 확립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닥터 헬기 도입이라던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것들 그리고 네디스라고 해서 응급의료 정보망을 구축하는 이런 굉장히 파운데이션이 되는 많은 일들을 그분의 손으로 이루어내셨던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2019년에 설 연휴에 진료를 하시던 그 당직실 공간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기여하셨던 그 뜻과
또 유지를 받들고자 제정된 상이었고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참 너무나 과분해서 이거 어떻게 참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이었는데 그래도 아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윤한덕 센터장님 을 알게 되고 네. 또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좀 많이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시 입문하실 당시에 전개에 들어오셨을 그 당시에 네. 굉장히 의료계에 여러 가지 파문이 일었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그렇죠. 아마 이주영 의원님이 비례대표 1번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함께 뭐 개혁신당에 함께 해주게 되시면서 많은 의료계의 파문이 일고 좀 호응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때는 약간 사실 제가 뭔가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했을 예. 뿐이지. 그런데 현장에서 답답했던 게 이거야라는 이런 좀 속 시원함을 드렸던 게 그나마 뭔가 개혁신당이 의료 정책에 있어서 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 음. 적어도 정합성이 있어. 네.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야라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의원을 만나면 뭔가를 이렇게 이걸 해달라 혹은 이걸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마련이시거든요. 당연히 네.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행정부에서도 현장의 애로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들에 있어서도 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교육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똑같은 이런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전달해줄 사람으로서의 정치인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과 또 말씀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윤한덕상의 대한민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 상장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무겁네요. 정말 이러한 것들이 해라라는 반영이 되어서 뜻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뭐 의사분한테 진료받으러 이렇게 치과든 어디든 가잖아요. 그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더라고요. 네. 되게 좋아해요. 막 그런 분도 계시고 정말요? 해서 반응이 되게 좋았던 말씀을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풍운의 마음을 안고 정치권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본 우리 정치권 밖에 있었던 이주영 의사가 봤던 환경이랑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이게 정치라는 게 하나의 성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뭔가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굉장히 좋지 못한 뭔가 다크한 이런 막 권모술수와 예. 막 책략과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의도 정치와 개혁신당의 당내 정치를 조금 분리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의도의 정치는 저는 굉장히 막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이런 아주 계획과 막 큰 뜻과 뭐 비하인드와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 생각보다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왜 공감이 되지? 공감되시죠?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그래서 되는데. 이 생각보다 여의도의 정치가 지금 없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개혁신당 내에서는 보통 이제 여의도에서는 그런 말이 있고 당내 정치가 더 힘들다. 네.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당 내에서 이렇게 막 권력자의 줄 서고 막 개파를 만들고 맞아. 이런 게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개혁신당 안에서는 그런 낡은 혹은 다크한 종류의 정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람들은 정말 스타트업 같구나. 그게 제가 첫날 당사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첫날 당사에 딱 갔을 때의 그 느낌이 여기는 그냥 IT 스타트업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IT 스타트업 같은데 의사 결정도 정말 빠르고 뭐 줄 서고 이런 거 없고 그렇죠. 뭐 얘기를 해도 맞으면 듣고 아니면
자르고 예. 굉장히 아. 예측 가능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 상식적이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정치랑 조금 다르긴 한 것 같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를 똑바로 배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긴 합니다. 아, 기성 정치하고 또 달라, 개혁신당의 너무 정치는 다르니까요. 다르다. 초선을 여기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파격적이에요. 그래요. 모르죠. 다른 당에서 했었으면 그럼 공천 못했겠죠. 헌금이 들어왔을 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고 들어와야 된다. 내고 그러네, 들어갔어야죠. 그러네. 네. 국회의원 하면은 몇 장일까? 그- 그 생각 그렇죠. 갑자기 하게 네. 되네요. 시의원이 한 장이니까.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아, 완전히 죄송합니다. 썩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주영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주영 의사, 네. 이주영 국회의원, 특히 개혁신당의 이주영이라는 정치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잘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옷도 맞춰.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예. 잘 어울려 보이고 싶어서.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개혁신당이라는 당과 음. 개혁신당 의원이라는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만들고 싶은 좋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 뭐 천하람 대표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좀 그분들의 스마트함, 예, 네. 그분들의 이런 합리적인 거에 좀 결도 그렇죠. 잘 맞았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뭐 외적으로도 다른 당과 이렇게 소통하거나 할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지킬 거 지키고 또 정중하게 서로 합의할 거 또 다툴 걸 잘 해가면서 밖에서 보시기에도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루어 가기에는 저희 총선하고 들어오자마자 그때도 막 의대 관련해서 워낙 뜨거웠을 예. 때라 뭐 연석회 청문회 국감 쭉 정말 휘몰아치듯 갔더니 끝나자마자 계엄이 터진 거예요. 계엄이 끝나자마자 탄핵 그리고 바로 대선 그러네요. 그러고는 정신없는 정신이 없었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보내셨겠네요. 이 인연이 그냥 인연이라기보다는 예. 정말 이렇게 왜 무슨 운전면허 속성 3일 훈련 이런 느낌으로 근현대사를 이렇게 압축해서 경험한 느낌? 그러네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잘하고 있나? 복귀를 하면서도 또 걱정이 될 때도 있었고 네.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네. 하는 그런 게 또 의사로 일했을 때도 그렇거든요. 닥치면 해야 되고 해야 되면 또 잘해야 되고 예. 뭐 이런 게 있어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좀 겸손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 팬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슈퍼챗이 막 날아오는데 푸푸푸님은 3만 원 주시면서 이주영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뵐 줄이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상 받으신 거 축하하신다는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림이 투님 10,000원 주시면서 여자 이준석 이주영 의원 항상 응원한다 하셨고요. 데이비드 팍 6039님은 의원님 좀 늦었네요. 지난번 관악구 행사에서 뵀는데 너무 아름다웠다고 자주 뵀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두둠치님, 김미혜님 5,000원 10,000원 주셨고 또 은령 김 9531님도 2만 원 주셨고 임재훈님은 송파인데 의정 보고서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슈퍼챗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힘이 납니다. 우리 이주영 의원님 좋으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도 처음 들어오신 분도 많이 보이는데요. 예,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님 인터뷰를 좀 진행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법률안을 제정하셨죠.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대한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했던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본회의 통과한 게 지금까지 이제 2개인데 네. 첫 번째가 미수가 관련돼서 통계를 작성하도록 만든 법이었고 방금 말씀하신 응급의료에 대한 개정안이 두 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던 게 이게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했을 때는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 이 진료 중에 때리거나 폭언을 하면 가중처벌이 되는데 진료가 끝나고 설명하고 있을 때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적용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냐고 네.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잘 적용이 되지는 않아서 그냥 일반 폭행으로 이제
수사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진료와 설명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료진들을 보호를 해야 뭐 의사, 간호사 또 검사하시는 분들 또 거기 환경 정비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모두 진료 그 시점에만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응급 의료를 구성하는 완성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비의 취지였고요. 다행히 여야 모두 그 취지에 또 동의를 해주셔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렇게 또 의료 현장에서 있었던 어려운 점을 국회에서 또 네. 실현을 시키는 일을 하시니까 이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보람이 되고 든든하시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연락이 많이 된다면 더 오시죠, 실질적으로. 고맙다고 네, 하거나 네. 아니면 이런 것 조금 바라는 게 있다거나 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인 의료 개선, 의료 현장의 어려운 점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목소리가 되었다. 네. 그런 말씀. 아까 그 송파구에 의정 보고서를 배송을 하셨다고 아까 감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구도 모색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역구 얘기는 좀 신기한데 네. 제가 당선이 되고 개혁신당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예. 질문이 그 지역구는 그럼 어디로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래서 고민은 당연히 계속 뭐 해왔고요. 네. 그리고 이게 비례대표로 정치를 시작한다는 게 물론 이제 직역의 전문성을 녹여내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개혁신당이라는 곳에서 저에게 이 정치라는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당에 마땅히 기여를 하고 또 당이 더 성장해가는 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역구도 곧 정해지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개혁신당을 그거는- 넓히기 위해 하겠지만 문제는 지선이 너무 얼마 안 남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개혁신당은 저희가 3명이 전국을 일단은 다 총괄을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기적으로는 네. 저 개인의 지역구보다는 이번 지선 개혁신당의 지역구가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지선을 먼저 준비하고 그 이후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 그 이주영 국회의원님께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넣어주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막 이미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보면 지역구 얘기가 너무 보니까 지역구가 진심 궁금하다 제가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선을 완벽하게 준비를 네. 하고 다시 잘 치르고 나서 지역구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의정 활동을 확 한 다음에 그때 이야기를 하겠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라도 여러분 우리 의원님께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함께 대화하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주영 의원님한테 굉장히 반했던 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상 보고 반하셨을 건데 전현희 민주당 의원님하고 대화했던 강적들인가요? 네. 거기 나와서 토론했던 내용 중에 그때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문구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좋은 마취를 해서 혹을 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서툰 의사가 집도를 해서 장기를 떼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협박으로 귀결돼서 네. 결국에는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 그 가 닿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하셨는데 이게 제가 오늘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159만 회가 된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면서 네. 말씀을 현업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현희 그 의원님도 의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강대강으로 딱 붙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든든하게 느껴졌다는 댓글이 참 많길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이 네. 들었어요. 이제 의대 증원 논란 또 의료 개혁 이 부분에서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술 한잔 하시고 아니야 한 2,500명, 아니야 한 3,000명 이렇게 그냥 밤사이에 한 명씩 500명씩 1,000명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 뭔가 주먹구구식 같은 그런 느낌들. 이게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참 많은 국민들께 상처를 줬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지난 정부의 패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이게 말씀을 지금 쭉 해주신 가운데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들이 딱 어휘로 녹아 있는데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나오려면 그 결과가 있게 했던 그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자꾸 뭐 과학적 근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네. 사실 이건 방금 딱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 근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음.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20년의 의료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네. 어떤 방향성과 어떤 구조와 어느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의 틀을 만들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야 돼요. 이거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공고하게 있었고 그것이 납득 가능했다면 동의하지 않았어도 여기에 당연히 대의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결론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수의 문제, 2천 명 아니라 뭐 5천 명, 10,000명이어도 네. 필요한 숫자라면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 그렇죠. 이건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당장 저만 해도 뭐 10년 뒤에 제가 의사겠습니까? 환자겠습니까? 당연히 의사가 부족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저부터도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재정이 그때까지 지속 가능하며 기술을 발전시키기에 이 시스템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말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패착은 누군가 권력자 한 명의 입에서 나온 아주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에 대해 그 실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반박하지 못했고 나머지 행정부처가 모두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갔다는 데 패착에 있는 건데 문제는 현 정부도 똑같습니다. 현 정부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책임자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너무 위대한 것인 것처럼 칭찬하기에 급급할 정도죠. 네. 그리고 모든 행정부와 심지어 국회도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 정책이 충분한 숙고도 사회적 합의도 논리적인 정합성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는 좋지 못한 결과를 본 적이 있죠. 예. 그런데 그렇죠. 그걸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정부나 현 정부나 어떠한 국가 전체 그리고 긴 타임라인의 정책을 정할 때 조금 더 이런 논리적인 근거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건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개혁신당이 추구한 의료개혁의 방향성은 양질의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누리는 겁니다. 네. 양질의 의료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공공의료에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의 영역을 오히려 폄하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만의 역할이 있는데 민간의료에서 뭔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혹은 뭔가 비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거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잘못된 사회적인 메시지고 저희는 공공의료로서는 국가가 확실히 보장해야 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라던가 군의료라던가 감염병 대책이라던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은 공공성을 가지고 확실히 국가가 재정도 책임도 가지고 분명하게 가지고 가되 문제는 지금 AI 다른 디지털 테크 뭐 바이오테크 할 거 없이 기술이 정말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네. 이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국가의 속도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학문의 영역 그리고 기업의 영역, 연구소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가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연구에서의 수월성 그리고 기술 개발에서의 탁월성 네. 그리고 그것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신속성이 필요하고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 연구자와 진료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간호인력 모두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확고한 공공의료와 그리고 훨씬 더 자율성과 탁월성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영역 그 둘 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가의 영역을 확실히 할 때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9531님, 은령 김 9531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역 의사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들고 나왔는데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좀 달라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게 있는지? 지역의사제의 경우에는 일본에 있었던 지역의사 제도를 사실상 그대로 차용을 하려고 했으나 예. 일본의 지방자치 현황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황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미 지역의료가 우리나라가 매우 많이 붕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차용해 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일본에서 실패 사례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일본에 있는 자치의과대학이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의 공공의대 지금은 공공의전원으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병합을 시키려는 노력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 제도를 함께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 국토를 아우르는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의 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지역의사제가 굉장히 신속하게 통과가 먼저 됐어요. 그 이후에 또 갑자기 공공의대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지금은 이제 공공의전원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 이 모두의 제도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굉장히 단편적이고 하나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내야 되는 재정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 의사를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 과정이 지역에는 아무나 갖다 놔도 돼라는 것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지역의사제가 처음에 통과됐을 때도 굉장히 반대를 구체적으로 했었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정부의 설명은 예. 이건 재정이라도 먼저 좀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켜는 보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공공의대나 공공의전원에 대한 논의가 또 이렇게 파편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가야 할 돈과 인력과 계획이 굉장히 공중분해될 위험이 높다. 예. 그래서 오늘도 보건복지부랑 이야기를 좀 하다가 왔고요. 또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부작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뭐 이재명 정부의 지역 의사제 네. 그리고 또 뭐 오락가락했던 파편화되는 말씀하신 네. 표현대로 파편화된 의료 정책이 뭐 윤석열 정부의 뭐 2,000명 하겠다, 뭐 2,500명으로 하자 별 차이가 했던 없는 것하고 상황인 거죠. 비슷한 빨리 맥락. 뭐라도 한 것처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라는 조바심이 느껴지는 그런 법들이 많아서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네. 향해서 뭐 좀 더 타임라인을 길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역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질의 인력이 가기가 그렇죠. 어려운 상황으로 네. 보여진다는 그런 진단이셨고요. 그러면 이게 또 필수 의료 인력 확보가 좀 더디 진행될 수 있는 환경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걸로 보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가장 보건복지부와 얘기하면서 힘주어서 얘기를 했던 게 네. 제가 방금 길게 타임라인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지역에서 필요한 건 그냥 1차 의료를 볼 사람이야 라고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1차 의료라는 거는 수준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의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제너럴하게 폭넓게 알면서 위험을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어야 예. 지역의 1차 의료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냥 교육을 적당히 시켜놓은 뭔가 초임 의사라도 네. 그냥 환자를 볼 줄만 아는 면허만 있으면 1차 의료는 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굉장히 안일한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예. 굉장히 잘못된 거고 1차 의료를 그것도 특별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를 보는 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들이 충분히 훈련되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으로 가는 것이 옳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그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세대별로 있어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핵심 의료, 특히 어려운 수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어도 50대 후반이에요. 그분들이 네. 은퇴하시는 게 10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50대에 적어도 몇 명, 40대에 몇 명, 30대에 몇 명, 20대에 몇 명의 의사들이 쭈루룩 거장이 될 사람들이 세대별로 있어야 네. 양성되고 있어야 이 명맥이 유지되고 어떤 국민이 어느 시점에
병을 얻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정부의 기조는 어떤 시점에 이만큼을 만들어 놓으면 뭔가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건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 A가 B를 가르치고 B가 C를 가르치는 이 흘러가는 강물 같은 교육의 시스템을 망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말씀을 어찌 이렇게 잘하세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마 정치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셨다면은 이런 생각을 좀 국가적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냐. 당신은 거기에 적합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준석이 아니라 의대 증원 이주영 의원 청문회 보고 입당을 했다고. 나된 1998님 10,000원 주시면서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9622님은 의원님 최고회의 때나 페이스북 글 보면 필력이 좋으시던데 글 쓰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따로 훈련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셨어요. 훈련을 따로 말씀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훈련을 따로 한다기보다 네. 저는 글쎄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글은 항상 촉박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과거의 글들은 항상 SRT 열차 안에서 30분의 타임 리밋을 두고 썼던 글들이고요. 그렇습니까? 최고위원회도 뭘 쓰지는 계속 고민을 하는데 스스로 다 작성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계시잖아요. 다 직접 쓰죠. 직접 네, 쓰십니까? 직접 쓰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쓰지는 못하고요. 뭘 쓸지 고민을 하다가 예. 월요일, 목요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월요일 차 안에서 써요. 출근하는 차 안에서. 그럼 딱 50분의 정말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예. 그럼 무조건 50분 안에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러고 보니 훈련이 되고 있을 수 있겠네요. 출퇴근 네. 시간을 이용한 시간 글쓰기. 제한을 두고 예. 충분히 글을 쓰도록 저를 일반인에게 닥달하고 적용되기 있군요. 어려운. 그건 아니고. 근데 가수 윤종신 씨가 그랬어요. 가장 작곡이 잘 되는 때가 마감 하루 전이라고 그랬어요. 전날이 제일 잘 나온데 작사하고 작곡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저는 바쁘면 더 안 되던데. 예, 아주 부럽습니다. 어떻게 다 가질 수가 있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정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정의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권에 들어오셨는데 정치판에 소위 까미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렇게 흘러가는 지금 모습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했죠. 그리고는 서서히 뭐 배현진 의원으로까지 번지는 거냐. 아까 그래서 낮에 점심시간에 저희 PD님하고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갑자기 정치 얘기해가지고 저는 다 깐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젠 또 배현진 자르는 거 아니야? 저기 다 잘러. 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심기가 불편하시다. 이런 보수 정당의 내분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정당은 뭐 이제 내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뭔가 잘게 나뉘어 있어서 네.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안타깝기도 한 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또 비슷한 부분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좀 잘하시면 좋겠다. 큰 당들이 좀 잘해야 국가가 잘 되지 않겠냐. 근데 보고 있으면 처음에 한동훈 대표를 제명할 때까지만 해도 네. 그냥 골목대장 둘이 싸우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수 사실 있지. 그냥 그럴 수 둘 다 있지. 뭐 좀 창피하다 보고 있기가 네. 이런 느낌이었달까.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건 별거 아닌 일로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다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내가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 이러면 끝날 일이었어요. 사과할 줄을 몰라요, 다들. 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일이 굉장히 이상하게 꼬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사실상 자존심 싸움이면서 어찌 보면 땅 따먹기이면서 굉장히 이상한 구도가 돼서 그냥 한 명이 1대1의 싸움에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뭐 김종혁 전 최고나 뭐 배현진 의원님 얘기도 나오는데 예. 이제는 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전에는 둘이 싸우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남아있는 작은 세력이 우리 편 아니면 다 쳐내는 형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들고 있는 연장이 망치뿐이면 모든 문제는 못으로 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떨 때는 뭐 긁어내야 될 때도 있고 다듬어야 할 때도 있고 못을 쳐야 할 때 빼야 될 때 이어붙여야 할 때 다 다른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카드 자체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아주 강성 지지층에만 네. 소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네. 이 강경 보수층의 소구를 해서 당권을 가지고 왔던 그런 태생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확장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결이 다르면 다 쳐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가속이 붙는 거죠. 원래 막 중력이 더 커지면서 질량이 작아지면 이 가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이제는 돌이키기도 참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를 하게 될 거고 그럴수록 부작용은 더 커질 거고 네. 그럴수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어질 거고 그래서 민주당의 구도가 누군가 한 사람의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안 어울리는 사람까지 그 압력솥 안에 다 집어넣어서 끝까지 누르고 있는 형국이라면 여기는 조금만 달라도 다 가지치기를 해서 스스로 소멸을 해가는 과정인 것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쇠락하고 여기는 언젠가 폭발을 해서 누군가가 다칠 것 같은 그런 위태로움이 지금의 여의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극우 세력에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그것도 보시는지. 마찬가지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새로움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도 안 떠오르거든요. 새롭게 행동을 하면 이게 극우 세력들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또 일부에서는 네. 이제는 윤호개인과 절연해야 한다는 얘기도 이제 어제부터는 오늘 좀 어제, 나오기는 예. 이제 막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시기까지 와버렸다. 이것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타이밍을 그러시더라고요. 놓친 거죠. 그렇죠. 오늘 그 최고위원이 이랬잖아요. 이제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필패다. 이럴 수가 없다. 저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속보가 되는 세상. 그렇죠. 이게 윤호개인과 단절을 못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절하지 못하는 그 선행 요인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도 기득권인 줄 아는 기득권주의, 네. 보신주의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단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네. 뭐 하나라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패배라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거부터를 고치지 않으면 이 윤호개인은 굉장히 현상적인 이야기고요. 그것보다 더 기저에 깔린 변화하지 못하는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퇴상적인 한계로 장동혁 대표는 끝내 윤호개인 세력과 좀 선을 긋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회유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그분들이 어렵다고. 아니라 확장성의 문제죠. 윤호개인인 분들을 뭐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 생각을 바꾸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논의의 판을 바꿔야 되고 중도층을 흡수하거나 혹은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아젠다 네. 혹은 본인들의 행보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방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내용적으로도 형식 면에서도. 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동조합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분 넘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려면 따로 또 시간을 내가지고 들어오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신데 너무 이 시간에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리 이주영 국회의원님과 함께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커피 주세요님은 5,000원 주시면서 의원님 연말에 한라산 가자고 할 때 솔직히 속으로 욕했죠? 네. 내가 왜 이런 당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힘드니까 뭐 좀 뭐
쉬라든지 아니면 힘드니까 우리끼리 하겠다 이런 거 없잖아 이 당은. 그건 배우신다고 없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여성 우대 이런 건 있을 수 없고 바라지도 않으셨겠지만 네네. 있을 수 없어. 일반적인 여성 우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되게 고마운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당이나 예. 뭐 그랬으면 예. 이런 거에서는 아 너는 여자니까 그냥 굳이 안 올라가도 돼라거나 아니면 우리끼리 할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게 네. 배려로 또 인식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정말 얄짤 없이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애누리 없이. 애누리 없이 애누리 없이 예. 당연히 팀이니까 우리 팀은 다 가는 거야. 예. 근데 너는 우리 팀이면 당연히 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가는 거. 그런데. 네, 그런데 제가 진짜 고마운 거는 오히려 여성이어서 공격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면 본인들이 편할 수 있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오히려 절대로 저를 앞세우지 않아요. 저는 그게 진짜로 저를 여성으로서 존중해주고 동료로서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시다. 네, 동지로서 함께할 수 있게 해주는 네. 정말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하면서는 아 내가 정말 그냥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예. 동지로서 환영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서 네. 그래서 열심히 올라갔죠. 계단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래도 완주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라산 우세오름은 경로의 90%가 계단입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라면을 정말 입 한가득 라면을 제가 먹는 천하람 먹어본 의원 라면 사진. 중에 정말 그렇게 맛있는 라면은 정말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코딩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거는- 놀랬어요. 사진 보고 야 여기서도 그거 할 그럼요. 정신이 있어. 배터리가 남아 있는 한 정말 해맑은 얼굴로 마치 그냥 집에서 방금 일어나서 아주 맑은 정신으로 하는 것처럼 맞아요. 힘든 기색이 1도 없는 네네. 거예요. 그 천 대표가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열심히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늘 하던 본인의 일을 늘 하던 하선에서도 자기 것. 우리는 한다. 천 의원에게 햄버거를 주고 두 쫑쿠를 얻어갔다는 한간의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커피 두종쿠를 아니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천 대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혹이 지금 돌아다니고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카 7609님 2만 원 주시면서 이주영 의원님 무한 응원한다고 느낌표를 감사합니다. 100만 개 찍어 주셨습니다. 아 두종쿠 그 얘기구나. 어떤 제가 얼마 거예요? 전에 두종쿠 ASMR을 찍었거든요. 정말 저희 방도 뭘 봐주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 두종쿠를 사왔다고 먹어보겠냐고 하더니 네. 갑자기 음, 주영 로그를 찍겠다며 음. 먹어보라고 하더니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두종쿠 먹으면 이렇게 입에 묻잖아요. 아 예. 그것까지 굳이 넣어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그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검색하다가 그 영상 뜬 걸 봤는데 그 플레이를 못 해본 거예요. 방송 끝나고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그게 또한 100만 조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채널 이름은 이주영 의원 이라고 검색하면 되나? 이주영 국회의원 TV? 이주영. 국회의원 네네. 이주영 검색하시면은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준석 당 대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이준석 당대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질문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의 단점을 좀 꼽아달라고 딜라이트 89님께서 단점 네 엄청 많은 얼굴인데 지금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 하나만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 카메라 앞에 서기 전에는 거울을 한 번만 보자.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뭔가 뭐 꾸미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책을 보거나 예. 코딩을 하거나 하고 있다가 방송 직전까지 온 하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누가 뭐 건멋든 뭐 한동훈 대표 건멋든 이야기 막 하다가 뭐 이준석도 건멋 있잖아 누가 그러니까는 이기인 사무총장이 그러더라고요. 건멋든 사람이 배터리 이만한 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냐.
그러면 주머니가 네모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렇죠. 용량이 도대체 얼마짜리를 들고 다니길래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코딩을 하나 봐요. 그렇죠. 예. 이준석 당대표를 까니까 좀 재밌는 것 재밌네요. 같습니다. 예, 다 깐다는 예, 그런 방향으로 좀. 그러면은 일단 단점은 그러하고 예, 이준석 대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으로서 음. 저는 원래 되게 팀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팀이 음. 되게 중요한데 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대표는 다 깐다니까 그냥 얘기를 하자면 예. 까봐요. 가끔 좀 짠할 때가 있어요. 짠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그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오디세우스가 네. 나오잖아요. 그럼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이제 이타카로 갈 때까지 이 여정이 쭉 나와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풍파를 많이 겪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디세우스를 막 공격하기도 하고 곤경에 처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보면 이게 보통 다른 이제 신화의 영웅들은 이렇게 힘으로 그리고 막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게 좀 많다면 오디세우스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힘보다는 이런 지략과 어떤 언변과 뭐 이런 설득력 이런 거를 굉장히 큰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인데다가 오디세우스가 원하는 건 결국 이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주 평화로운 아들과 부인과 이렇게 행복하게 이런 잘 사는 이상향을 이제 향해 가는 참 드문 이런 영웅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정치인으로서 주변에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평화롭게 모두가 행복한 매일매일의 소소한 이런 행복을 지켜주는 이런 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거 본인의 명예나 뭐 이런 어떤 권력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지략과 또 상대방에 대한 설득과 이런 걸 끊임없이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한 번씩 이 오디세우스 얘기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짠하죠. 그 20년 걸리거든요. 오디세우스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미 15년을 했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생각보다 얼마 안 15년 남아서 했어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어서 지하철에서 그렇게 잤나 그러니까요. 보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한 세상으로 번씩 잤나 이렇게 보다. 지하철 어디 내려주고 한 번씩 데려다 주기도 하고 요새는 자주는 아니고 기서진이랑 같이 다니죠. 요즘도 혼자 진짜요? 요즘도 수시로 혼자 네, 지하철 네. 타고 이렇게 다닌다고요? 아 그럼요. 네. 수시로 그렇습니까? 예. 참,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좀 받으시나요? 조언을 받는다기보다는 저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다정하게 조언을 해주고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다정한 건 없어요. 그런 거는 뭐 굳이 저도 뭐 딱 바라지 않고 그런 건 없는데 네. 전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당은 이 두 대표가 예. 저에게 전화하는 원내대표와 순간을 정말 당대표.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길래요? 일단 천하람 대표는 전화가 올 때까지는 별로 무섭진 않아요. 예. 근데 전화를 받았을 때 이주영님 하면 그냥 괜찮아요. 네. 갑자기 아이고 존경하는 정책위 의장님 하는 순간 이건 뭔가 해야 돼? 시키는 뭘 겁니다. 해야 예, 그래서 끊어야 되는 존경하지 존경하는 마. 들리면 끊어야 되는데 존경하지 말라고. 또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일을 시키고요. 네. 그러니까 업무의 이양이죠. 예. 뭐 정치적인 조언 이게 아니라 업무 이양. 음. 근데 이준석 대표도 똑같아요. 그냥 업무의 이양. 음. 이 일을 네가 해라. 예. 그 전화하는 것마다 전부 업무 얘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전화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대체로 거예요? 다 조심하면 됩니다. 이 대표도 선 대표도 뭐 물론 거꾸로 제가 전화할 때도 비슷한데 그럼 서로 대체로 전화할 때 그냥 뭐 밥 먹자. 뭐 우리 그냥 오랜만에 밥은- 가볍게 차 한잔 해요. 이거 없어요, 이런 거는? 가볍게 차 한 잔은 지나다 갑자기 들어오죠. 네. 갑자기 방 밖에서 목소리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쩌렁쩌렁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그 워딩만 들어도 누군지 알겠는데. 네. 그래서 뭐 물론 소소한 이야기는 모였을 때 오히려 음. 남들은 진지한 회의인 줄 알지만 네. 한 8할은 우리끼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방송이 부적절한 단어가 나오려고 해서 네. 잡담 아. 그런 게 많고 전화로 해야 되는 일들은 주로 업무 이양 이거 해라. 근데 예. 그게 저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저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는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때는 권한을 확실히 다 줍니다. 그러면서 실전으로 부딪히면서 다 배울 수 있게 예. 배려해주기도 하고 또 제가 뭔가 조금 걱정하거나 당내 의견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굉장히 또 명확하게 본인 의견 얘기해주고 또 저랑 의견이 다를 때도 제 쪽으로 또 설득 당해주기도 하고 뭐 예. 이런 과정들이 진짜 재밌어요. 방금 표준어로 풀었던 그 잡담을 누군가가 노가리라고 저와 텔레파시 노가리는 주로 까는 거죠. 예. 보통 네 그렇습니다. 예, 차 마시자고 그런 전화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예, 한 그런 번도 그런 이야기를. 전화를 차는 각자 마시면 되는 그 몸에 좋은 건 니 알아서 하고 굳이. 예, 힘든 거 같이 나누는. 그렇죠, 우리는 그럼요. 형제 아니냐. 한라산을 예. 가겠다 이런 거 전화. 그것도 전화로 연락 받으셨나요? 그건 현장에서 같이 얘기. 이 현장에서 그러면 굉장히 황당했겠지만 뭐 그때는 거부할 수 뭐. 없는 미래. 그렇죠. 이게 그런 거좀 거부할 수 없는 미래잖아. 근데 약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뭔가 희한한 걸 뭔가- 하겠지. 설마 안 할 리가 같은데. 없다. 그런 네. 쉽지 T 않습니다. 정당이라고. T 정당이라고. 그 어떻게 되세요? MBTI가? 저는 네 어. TTTT 잘 맞으시네요, 네, 그분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분하고 성격적으로도 네. 예, 잘 맞다. 깐 김에 이기인도 까달라고 여기서 너무 콧대가 높아졌다고 굳이 15,000원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푸푸푸님이 해주셨습니다. 총장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총장님은 지금 깔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여기서 제가 총장님을 까면 그건 제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뭐 네. 제가 방송 중이어서가 아니라 네. 제가 사실 어제도 잠깐 통화하면서 내가 총장님한테는 진짜 고맙다. 네. 내가 뭐 저도 막 살갑게 막 이거 도와드릴까요? 막 힘드시죠? 이런 스타일은 사실은 아니기는 해서 네. 뭐 잘하고 계시면 잘하고 계시구나 하고 그냥 뒤에서 응원하는 스타일인데 이긴 총장님은 진짜 열심히 하시고 예.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예. 물론 그건 있죠. 총장님도 뭐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대부분 아이고 일을 아이고 의원님 이러고 들어오는 아이고 의원님 전화를 하면 뭐 또 아. 뭔가 시킬 일이 있나 보다. 예. 총장님은 뭐. 이기인이 진짜 상남자다. 그럼 진짜 상남자죠. 뭐 다들 고생하시겠지만은 이준석, 천하람, 이기인 중에 누가 제일 고생한다? 하나, 둘, 셋. 이준석. 이준석? 그래도 이준석. 그래도 이준석. 네. 예, 그렇다. 역시 당 대표입니다.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 이 조아이널님이 질문 올리셨는데요. 이기인 최고랑 천하람 의원이 맨날 성대모사 하던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궁금해요. 저는 이주영 의원님 성대모사 하는 거는 잘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지? 그게 제가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다. 제가 나름 그 최고위원회 회의를 잘 진행하고자 네. 그리고 우리 당의 이제 아이코닉한 이런 워딩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 뭐 예. 이런 거 뭐. 처음에 다 인사는 하는데 이주영입니다를 그렇게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주영입니다.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를 자꾸 따라하시는데 처음에는 되게 부끄러웠는데 네. 중간에 약간 괘씸하다가 이 동생들이 이 누나를 이렇게 놀리면 되겠는가. 거기가 동생들이군요. 훨씬 어려 제가 보이시는. 최연장자. 어머, 훨씬 어려 보이시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 약간 뭐 배경음악처럼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따라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그 맛이 안 살아요. 이 천 대표의 이 아이고 이게 복식 잘 안 살아. 호흡으로 복도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화장실에서 연습을 좀 하고 가세요. 소리가 울려야 되거든요. 이 울림이 이제 예. 또 예. 연습을 좀 더 해서 다음에는 제가 이기인과 천하람의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아주 지금 댓글창에 올라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주영 의원님은 유일하게 여성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개혁신당에는 여성의 존재가 좀 희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조언을 반대로 좀 해주시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좀 있나요? 그것도 딱히 제가 또 뭐 다정하게 조언을 해주고 그러지는 않고요. 초반에는 이제 의정 갈등이 워낙 또 첨예했을 때라서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상황에서 막 이거는 전후 사정이 이렇게 된다. 이거는 개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다. 음. 아니면은 이거는 이 원래 베이스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요런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언을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판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묘사를 좀 해준달까? 네.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이준석 대표 막 들어요. 듣는데 한 20%는 코딩을 하면서 듣다가 들으면서 뭐 노래 하면서 듣나요? 네. 왜냐면 우리끼리는 편할 때 하니까. 예. 그리고 뭐 저도 뭐 휴대폰 보면서 뭐 얘기하면 들을 때도 있고, 예. 막 천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 눈 보고 얘기하지 않는구나. 새벽 앉아 있어도. 눈 볼 때도 있습니다. 눈도 봐요. 근데 보통 눈을 보고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막 예.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서로 각자 셋 다 바쁜데 얘기를 하긴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일단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예. 포인트는 다 알아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저도 이준석 대표랑 처음에 안 친했을 때는 네.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대답이 뭐 속 시원한 느낌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예. 뭔지 아시죠? 그래서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 알아들은 거야 못 알아들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답답했는데. 정책이 예. 나오는 거 딱 보고 오. 그 다음에 저한테 답변하는 거 딱 보고 다 하면 알아듣었다. 오케이 듣고 있다. 오. 다 알아들었네 제대로 이렇게 포인트를 갖고 가네 해서 그때부터는 이게 뭐 제가 얘기해도 해도 알아들었겠지 하고 저도 이게 네. 마음이 되게 놓이고 그래서 이 대표가 저한테 뭐 얘기할 때도 저도 이제 하고 정상이 이심전심 이심전심 뭐 염화미소 제가 이런 거죠.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완전 빵점입니다 여기. 근데 그런 건 예. 있어요. 이게 저는 이게 되게 큰 배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대표는 저보다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의도에서의 영향력이랄까, 그리고 당원분들에 대한 영향력이랄까, 그리고 한마디 했을 때 언론에서 이렇게 나가는 파급력이랄까 이런 게 지금까지의 저와는 굉장히 당연히 레벨이 다른 분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에게 뭔가 자세히 조언을 하거나 혹은 저에게 뭔가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약간 자유방임 같은 느낌이지만 최대한의 권한을 주고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껏 해봐라는 걸 열어줬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예. 외의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던 게 처음에는 저 스스로는 약간 불안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다 해도 되나? 이 정책을 말을 먼저 내가 해도 되나? 이걸 승인받을 필요가 없나? 그 고민도 당연히 했거든요. 혹시 내 말이 당론이랑 안 맞거나 네.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는 지점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이준석 대표, 천하람 대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저를 신뢰해 준다고 느꼈고 그래서 지금도 의사소통할 때 이게 이제 잘 모르고 옆에서 보면 굉장히 되는 대화가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설득해 가는 거는 우리 이제 최고위원분들도 계시고 대변인들도 있고 또 가깝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오해가 없는 의사소통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분명하게 다른 지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날카롭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동의되고 납득되고 그러면 오케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저도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대표가 제가 관여하지 않는 혹은 제가 믿고 맡겨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가끔 저에게 결정난 후에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시간 순서상 어쩔 수 없을 때도 있는데 뭐 그럴 때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너무 납득이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진정한 팀워크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조금 전에 문자가 올라온 것 중에 위임과 자유를 주고 성과주의를 추구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성과주의에서 좀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성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과를 내면 취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버린다고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과에는
도전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라는 것도 항상 들어가 있어요. 제가 들어와서 다 잘했던 게 아니고 우리의 고민들이 다 올바랐던 게 아니지만 그 좀 더 나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전체적인 기울기가 우상향인가를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주의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표현될 뿐이지, 네. 그 과정에서의 이 부침이 당연히 존재해야 하고 그 정도의 오류나 실패가 있어야 그 다음에 훨씬 더 얻는 게 많다는 점에서 저는 그게 진정한 책임, 자율,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진정한 성과, 그리고 모두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시는 가운데 참 이주영 의원님 보니까 기분이 좋다. 오, 드드드 이주영이다. 막 이렇게 막 댓글이 올라오고, 어우, 이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요. 자, 거의 마무리 질문인데요. 이번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정 대표하고 단식을 통해서 또 연대 측면으로까지 갔다가 그게 이제 무산됐잖아요. 네네. 6.3 선거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개혁신당 측의 입장이랑 계획이 좀 어떠세요? 뭐 6.3 지선은 개혁신당의 지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선거연대라는 말 자체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정치에서 선거연대라는 말을 쓰려면 굉장히 더 큰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로 큰 국가적인 도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힘이 필요해서 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선거에 이겨서 정권을 잡아서 쟤네 당이 가진 힘을 뺐거나 우리 당이 뭔가를 한 석이라도 더 가지기 위한 연대는 그것 연대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 윤호개인과 단절하면 연대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네.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호개인과의 단절이라는 거는 되건 안 되건 이건 그냥 현상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기에 네.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구심점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같이 갈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그 별로 생각이 분명하지 않은 한두 사람의 개인이 있다면 개혁신당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저기는 거대하게 이미 공고한 기득권이자 이미 낡은 정치에 물든 이런 상황에서 그 파운데이션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걸 우리 당과 선거공학적으로 연대를 한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개혁신당으로서는 얻을 게 없고 잃기만 하는 연대가 될 거고요.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결국은 자라나는 새싹 밟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개혁신당은 이번에 내용적으로나 형식 면에서나 새로운 선거의 지평을 여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는 저희의 시험되겠지만 국힘이 어떻게 변화할지,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또 국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대한민국의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번에 저희만의 싸움을 해나가겠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댓글이 올라오고 정치인과의 대화 중에서 정치인과의 대화 중에서 가장 재미가 있었다, 케미가 좋다 하셨어요. 우리 PD님이 스카프를 조금 더 내려주시면 더 아름답다고 밖에서 디테일한 이런 너무 감사합니다. 나 좀 신경 쓰라고. PD님 앵커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말이야. 이거님 지금 계속 우리 똑같이 게스트가 최고입니다. 우리 제가 팬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닙니다. 예, 괜히 일본말로 땡깡을 부려봤습니다. 예. 김은주님 자랑스럽습니다. 개혁신당 5만 원. 곰돌이 다예님도 또 5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진짜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야. 봐주시고 예. 또 후원도 해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시는 의원이 와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다음님께서도 2만 원 주시면서 이주영 의원님과 경민정님 케미가 너무 좋다. 개혁신당의 보물 화이팅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의원님 이렇게 한 번씩 나오지 마시고
오며 가며 네. 차 한 잔 마시듯이 네네, 들어와서 그렇게 인터뷰하시죠. 제가 앵커님께는 차 한잔 하자고 전화를 꼭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하고 그거를 방송에서도 한번 같이 네, 차 네. 마시면서 대화를 좀 좋습니다. 해주시는 것도 자주 모시고 싶네요. 네. 너무 자주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또 방향성 정해주시면은 네. 뭐 출마 선언 이런 거는 작간다에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